저희가 모든 생명체의 고향이 바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다라는 말에도 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다와 생명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최근 저도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바다를 신비로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네. 평생 바다와 함께 하신 원장님 눈에 비치는 바다는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바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죠. 우리가 태풍이 치거나 그럴 때 그 밀려오는 파도나 이 위력을 보면 정말 바다는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바다를 보면 지구에서 이 항상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제일 낮은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런 거를 보면서 바다에서 배울 만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바다는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게 된 사실은 고향입니다. 원장님, 지구 생명체의 기원이 바다라는 이야기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는 상식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의 생성 기원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약 한 46억 년 정도 되고요. 이제 지구가 식어가면서 그 수증기나 이러한 것들이 비가 돼서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이제 흘러서 낮은 곳으로 다 모여서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암석이나 이런 데 있는 염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다로 다 이동을 해서 이제 바닷물이 짜지기도 했고요. 그 많은 물이 결국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게 된, 말하자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곳이죠. 저는 이제 바다가 고여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썩지를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 존재하고 또 네. 그거는 생명체 어떻게 잘하지 했는데 네. 이게 또 결국은 돌고 도는 무언가가 있나 보네요.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거나 할 때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네, 아마 민물을 그렇게 오랫동안 고여 있게 하면은 썩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바다에는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썩을 일은 없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다 말하자면은 순환이 돼서 또 새로운 것으로 바뀌고 그것이 뭐 생물도 이제 죽으면은 다 그것이 다른 생물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게 다 바뀌고 해서 사실 그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바닷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렇죠. 파면 팔수록 네. 신비로운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책에 원장님이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지구에 바다가 있다면 그러면 또 외계에 또 이런 지구와 같은 바다가 있다면 그곳에도 그러면 그런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외계에 있는 생명체를 찾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거기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들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리 활동은 다 수용액 상태, 즉 물이 있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는 그 행성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먼저 찾게 되는데, 뭐 과학자 입장에서 제 생각은 우리가 우리 태양계와 닮은 이런 태양계가 그 넓은 우주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성들은 이 우주 안에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과학 기술 가지고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을 뿐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를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한 175만 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다에 이제 한 30만 종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육지보다 이제 바다에 이렇게 작을지 그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다가 육지보다 더 적은 종류의 생물이 산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에는 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생물을 분류할 때 뭐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강, 목과 속종 이런 그 분류 체계가 있죠. 그 가장 큰 분류 체계 이제 문을 보면은 바다에만 사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육지에는 없고 오히려 바다에 더 다양한 그런 생물들이 살고요. 그거는 우리가 생물이 최초에 이제 바다에서 생겨나서 점차 영역 활동을 육지로 이제 옮겨가게 돼서 보면은 오래 살았으니까 바다에 더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그 진화를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바다에 더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종수가 적은 거는 그만큼 과학자들이 바다를 탐사하는데 거리적인 한계, 과학기술적인 한계 이런 게 있어서 단지 거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있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여지껏 계속 탐사를 하고 또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장님.